네, 안녕하세요. 장수김입니다. 원래는 제가 화이자 관련 두 번째 영상을 올려야 하는데 이 바이오젠의 이슈가 있어서 이번 영상을 먼저 올립니다. 화이자 영상도 곧 올라갈 예정입니다. 제약 바이오 투자자라면 많이들 아시겠지만 저번 주 재미있는 이슈가 있었는데 바로 바이오젠에서 굉장히 큰 기대를 하고 있는 약제인 아두카누맙 관련 이슈입니다. 아두카누맙은 이제는 많이들 익숙한 이 아밀로이드 베타를 타겟으로 하는 항체 의약품인데 현재까지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가 이 전무한 상황에서 기대가 큰 약제입니다. 그런데 이 4일날 11월 4일 FDA 검토관의 발언 이후에 이 큰 폭의 주가 상승이 있었고 바로 다음 날인 5일 장후에 FDA 자문위 패널 미팅에서 압도적으로 부정적 의견이 표출되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기사는 11월 6일자 뉴욕타임스 기사인데요. 11월 5일 미국 장 종료 후에 아두카누맙 관련 FDA 신경계 자문위에서 이 아두카누맙의 임상 자료를 토대로 디스커션을 했는데 11명의 패널 중에서 이 10명이 이 임상 근거가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했고 한 명도 근거가 불확실하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FDA 허가 과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커미티에서 아두카누맙의 임상적 유효성을 기각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전날에 일어났죠. 보시는 것처럼 11월 4일에 FDA 심사관 중 한 명이 아두카누맙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이 승인에 납득할 만한 근거가 있다라는 코멘트를 한 겁니다. 당연히 바이오젠의 주가는 큰 폭의 상승을 보이게 됩니다. 한번 볼게요. 네, 보시는 것처럼 11월 4일, 한국 시간으로는 11월 5일이죠. FDA 심사관의 발언 이후에 사실은 급격하게 바이오젠의 주가가 쭉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250달러 밑에 있던 주가가 이 장중에 보시는 것처럼 360달러 가까이 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46% 이상 올라갔던 것 같은데 저도 이게 무슨 일인가 되게 어리둥절했었고 무슨 이슈가 있구나 했더니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런 이슈가 있었던 거죠. 어쨌든 간에 이런 주가를 11월 4일 날 유지하다가 11월 5일 날 이렇게 장을 마쳤는데 이 장 후에 FDA 커미티에 디스커션이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과정의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바이오젠은 신경계 질환 치료에 특화된 회사로 미국에서는 4대 바이오텍 중 하나로 불리는 연구개발 중심의 바이오텍이고요. 2019년 매출액을 보면 150억 달러에 달하는 신경계 질환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파이프라인이 다발성 경화증이나 알츠하이머성 치매, 그리고 요새 국내에서도 굉장히 핫한 SMA 등 이 신경계 질환 포트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최근 바이오젠은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함께 이 바이오시밀러 사업도 활발하게 펼치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항상 현재죠. 현재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 이 바이오젠의 매출 주력은 현재 MS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9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보면 한 55% 정도가 멀티플 스클레로시스에서 나오고 있고 여기에 인터페론까지 들어가면 그 비중은 더욱 올라갑니다. SMA 치료제인 스핀라자가 한 18%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자, 그럼 이 바이오젠의 주력인 MS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를 보면 이 왼쪽 표가 자세하게 표시하고 있는데 역시나 바이오젠이 보시는 것처럼 파이프라인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런데 매출 비중이 30%가 넘어가는 이 덱피데라 이게 예상 매출액이 2019년에 대비 2020년을 보면 거의 반토막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시한 지 얼마 안 되는 뷰메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 매출액의 부스팅이 아직이고 이 노바티스의 메이젠트 또한 사실 시장에 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비운의 약제로 남을 공산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시장의 주인공은 누구냐? 보시는 것처럼 로시의 오크레브스가 오크렐리주맙이죠. 이게 사실 이 시장의 주인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MS 시장은 재발 완화형 시장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멀티플 스크le로시스의 모든 진행 상태에 대한 폭넓은 임상시험도 지금 오크레브스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향후에는 더 많은 매출액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그 오크레브스의 효과가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향후 10년간은 로쉬의 오크레브스가 이 시장을 견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젠의 주력 제품의 매출 하락 우려가 시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있어 왔고 2020년에 와서는 드디어 이 숫자로 찍히는 순간을 맞이한 겁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오크레브스는 로쉬의 자회사인 제네텍과 콜라보하는 약제이고 오크레브스의 매출액에 따라서 바이오젠의 로열티를 수취하게 되지만 주력 제품의 매출액이 깨지면서 경쟁 제품의 로열티를 받는 구조라 그리 좋은 상황은 사실 아닙니다. 이 본진이 깨지는데 멀티가 조금 돌아가는 것과 같은 거죠. 자, 오른쪽을 보시면 오크레브스의 로열티 수치가 표시되어 있는데 제가 옆에 써놨지만 2019년 3분기 대비 2020년 3분기 코비드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YOY로 45% 증가했습니다. 예수약 매출액처럼 오크레브스가 2020년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70억 달러 가량 매출액은 나오지 않겠지만 이 3분기까지 40억 달러 정도 가까이 매출액을 냈기 때문에 2020년에 50억 달러의 매출은 무난하리라 봅니다. 무려 50억 달러죠. 이게 사실은 2016년에 예상하기로는 2020년 왔을 때 이 매출액을 달성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벌써 이 매출액은 3분기에 뛰어넘은 상황입니다. 이 와중에 그래도 바이오젠의 매출을 한쪽에서 지켜주던 제품이 SMA 치료제인 스핀라자입니다. 네, 그런데 얄궂게도 올해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시장에도 경쟁품이 출현을 하게 되는데 하나가 노바티스의 졸겐즘하고 또 하나가 로쉬에서 출시하는 에브리시디입니다. 리스디플람이 왜 바이오젠 스핀라자 세일즈의 문제냐? 이 제형 차이가 큰데 이 스핀라자와 졸겐지마는 모두 사실 주사제이고 리스디플람 즉 에브리시디는 경구 복용하는 약제입니다. 약가도 경쟁 약들 대비 저렴하게 책정하고 있고 당연하죠. 경구제이니까요. 이미 시장에서도 효과도 좋은 이 에브리시디의 예상 매출액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이오젠의 입장에서는 로쉬가 참 얄궂죠. 자, 이러한 상황에서 이 회사의 밸류에이션을 일거에 상승시킬 수 있는 아두카누마비 승인이 이 바이오젠의 입장에서는 매우 절실했던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2014년도부터 2019년까지 이 바이오젠과 나스닥 그리고 나스닥 제야업의 인덱스, 바이오텍의 인덱스, S&P 500 인덱스를 비교해 보면 이 바이오젠의 주주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심지어 이 인덱스를 보시면 바이오젠이 지속적으로 눌려 있는데 2019년까지 자사주 매입에 4조 원 이상 이 투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상황이고요. 이 포워드 PER이 바이오텍임을 무색하게 10대로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이 바이오젠의 성장성을 낮게 평가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두카누압이 더욱 절실한 겁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이 바이오젠의 파이프라인 첫 페이지에 아두카누압이 올라가 있는데 회사가 얼마만큼 기대하고 있는지 이 PT만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약제의 승인이 이제는 정말 불투명해졌고 바이오젠은 다음 수순이 필요하게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이슈를 덮을 인수합병도 그중 하나겠죠. 물론 내년 상반기 FDA에서 승인이 날 수도 있습니다. 아두카누압이. 그런데 투자자는 확률로 투자를 해야 하고 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투자자도 플랜 B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신약 개발은 보시는 것처럼 수십조 원의 매출액을 내는 제약 바이오텍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내 바이오텍 투자자들이 이야기하는 어떤 세상을 구할 신약 후보 물질들은 이 대부분 신기루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신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시장에서 유의미한 성공을 거두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노바티스의 MS 신약인 메이젠트 또한 이 출시와 동시에 이 비운의 약제로 남을 공산이 매우 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제약바이오 투자자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세 번째로
이 바이오젠이 아두카누마 임상을 진행하고 결과를 내면서 예민한 투자자들에게는 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사인을 여러 번 줬습니다. 이 대표 임상인 이머지 연구에서도 일상에서는 효과가 있었지만 대규모 집단 확증 임상인 이 3상에 가면서 이 효과가 없음이 이 페이퍼로 드러났고, 고용량에서의 일부 확인된 유효성을 가지고 바이오젠에서 지금까지 끌고 왔습니다. 물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승인될 수도 있지만 깨진 유리창 법칙도 있듯이 현명한 투자자라면 바이오젠이 처한 어떤 전체적인 상황도 보고 임상 결과에 대한 디스카운트를 하면서 이 투자 손실에 대한 기회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두카누맙에 대한 논란이 이번에 차라리 해소가 돼서 기대 심리가 모두 빠져나간다면 이 분기 1조 원 정도의 프리캐시 플로우를 만들어내는 바이오젠은 이 가치주로 변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바이오젠의 매수 기회가 생길 수도 있겠죠. 네, 지금까지 간략하게 바이오젠의 상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제 친구인 우리 박 차장이 저번 주 바이오젠 매도를 걸지 못했다고 하는데 사실 박 차장 울까봐 더 이상 이야기는 못하겠고요. 제약바이오에 투자하는 형들에게 이번 사례가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형들, 그러면 우리 장수해요.